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14일 오후입니다. 화이팅! 힘! 하고 가겠습니다. 고고TV가 가오가 없나? 솔직히 고고TV가 이게 찍는 거 힘들고 찍기도 싫어요. 눈에 다 보여요. 근데 하루에 3개는 올린다고 스스로 약속을 했고 내년 총선까지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렸으므로 찍는데 양당은 깨야 돼요. 양당은. 지금 민주당 애들이나 국힘 애들이 지네 살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국힘 애들이 과반을 넘기고 뭐 150석이 가든 160석이 가든 그런다고 해서 정치는 안 바뀌고 국가가 발전 동력을 회복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놈들은 그러면은 민주당 놈들은 국힘이 승리하면 더 지독하게 떠들 것이고 정치는 태행태보를 넘어서 아주 시궁창에 빠지는 것을 윤석열 남은 3년 임기에 아마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TV는 추석 전후까지 지켜보다가 민주당의 이재명은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방송을 할 텐데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놈들이나 국힘 놈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지들이 이기면은 뭐 대단할 것 같지만은 대한민국 구구는 끝났어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은 윤석열이 총선에 승리하더라도 간신히 이기더라도 윤석열의 3년 동안의 레임덕은 끊임없이 진행될 겁니다. 일단 국힘 놈들은 지들이 공천을 윤석열한테 받던 어떻게 받던 지금 국회의원직을 한 번씩 더 하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진입 세력이 들어오겠죠. 걔네들이 내년 총선이면 2년이 넘어가는데 윤석열 지는 정권 태양이 지는 윤석열 정권한테 충성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네 살기 위해서 차기 권력을 찾아다닐 것입니까? 차기 권력을 찾아다니고 윤석열한테 협조 안 한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양당을 깨야지 우리가 살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양향자 같은 경우는 택도 없고 금태섭이가 이제는 임무를 못 구하니 시스템화된 정치를 깨야 되겠지. 시스템화를 만들어서 젊은이를 찾아다닌다고 그러는데 그 제3 세력, 정치 세력이 한 당으로 수렴이 되면 한 명으로 한 당으로 수렴이 되면은 비례로 승부를 하면 돼요. 비례로. 비례가 40석 되잖아요. 253석에서 300석, 47석이나 되잖아요. 그거로 승부하면 되는데 그만큼은 못 얻을 것이나 하여튼 내년 총선이 누가 이기든 윤석열은 레임덕으로 또 빠져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이 홍준표란 이 사람을 제가 발정체라고 발정 찍찍 싸고 다닌다. 뭐 빛을 발하는 발정체가 아니라 찍찍 싸고 다닌다 나올 때마다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1년이 넘었죠? 1년인가 그렇죠? 4년 후면은 3년 후면 1년 셋. 지금도 홍준표가 총기를 많이 잃었는데 그때 가면 더 잃을 텐데 홍준표의 말은 항상 달라요. 지가 모든 것을 갖다가 관조하면서 옳은 소리 한다 그러면 모든 게 달라요. 어제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아니 대통령실과 윤석열 측근들이 윤석열 지인들 측근들이 검사들이 아니 강남을 갖다가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이제는 막 지방으로 내려온다. 최소한 홍준표가 대구 TK 정서나 TK 움직임을 알 것이고 그러고 어느 정도의 홍준표가 국힘의 원로로서 어느 정도 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내부 돌아가는 사정은 잘 알겠죠. 아니 이것들이 말이야 검사관 대통령 윤석열 측근들 출신들이 대구에도 내려가 부산에도 내려가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김기현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러다가 총선 짓는데 위기감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 선대위라도 빨리 꾸려라. 10개월 남았으니까. 아니 선대위를 이놈아 너도 잘 알잖아. 김기현이가 꾸리냐? 윤석열이가 꾸리는데
그리고 이 홍준표를 보면 나 기가 차요. 응? 이게 그냥 그 차기 대권 주자를 갖다가 다 박살내려고 그 나경원이한테 수양보들 같이 여기저기 하려거나 한다 그러고, 유승민은 배신자라 그러고, 당을 깬 사람이라 그러고, 안철수는 굴러온 돌이고, 종북주의 성향이 있고, 국민의힘과 정체성이 안 맞는다고 쫓아내더니, 안철수는 안 쫓겨났어. 다행히 안철수는. 지금 와가지고, 지도 정치를 갖다가 한 25년 했으면은, 그죠? 김기현 체제가 들어가면은, 윤석열이 꼬봉에 들어가면은 국힘이 망한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그 아는 놈이 김기현을 갖다가 올려고, 유승민과, 솔직히 그 나경원은 대통령감이 안 되고, 유승민과 안철수를 밟아버리고, 지만 지금 독보적으로 말이지, 한 귀퉁이에서 대구에 박혀서 분지. 올해 대구 그냥 엄청 더울 거야. 홍준표 때문에. 거기서 그냥 계속 깨구리가 없듯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홍준표 말이 맞아요. 홍준표 얘는 진다는 걸 각오하고 지가 대구로 내려갔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윤석열의 꼬라지를 보니, 정치를 그래도 25년하고 같은 검사 출신으로 독거다이가 보니까, 저 윤석열 저 대통령 해도 안 되겠다. 아이고, 피하자. 난 대구로 가서 일단 안방 차지하고, 윤석열이 무너지는 걸 기다리자. 그래서 지 말로 하방한 거야. 그죠? 근데 지금 뱀나라, 감나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국힘 지금 빨리 깨야 됩니다. 근데 비대위까지 가려는가 봐. 비대위까지 가야 돼요. 이거 보니까. 김기현 체제는 절대 총선하면 완패한다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이재명은 날라간다고. 안 그러면 민주당부터 분당 체제가 들어가고, 분당. 그래서, 이런 또 하태경이라는 놈이 나와. 홍준표, 홍말배, 당신은 말할 자격이 없어. 당신도 서울에서, 대구로 피하고, 과거에서 서울에서 경남으로 피했잖아. 하태경이 이놈아도 지금 큰일 났어. 응? 하태경 그 지역구가 완부친이 먹혔나봐. 검사 출신한테. 그러니까 이놈이 윤석열 옆에 붙어가지고, 뭐 시민사회 뭐 정화위원회 TF 해가지고 전장년 뚫리고 시민단체 두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져요. 그것 때문에. 그거 나가는 보조금 얼마 안 돼요. 얘네 항상 말하는 10년에 뭐 1,400억. 그럼 1년에 140억. 그 수백 군데로 나가면 기껏해야 몇 천만 원, 1, 2억이에요. 1년에 나가는 게. 응? 물론 보조금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나. 시민단체 그런 식으로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고고TV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 잘한다 시민단체 잡아야 된다, 저들은 다 자빨이다, 종북이다, 간첩이다. 그럼 간첩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놈도 못 잡죠. 그죠? 한심한 놈의 새끼들. 그래, 이걸 보면은 지금 뭐 고고TV가 모든 방송의 수렴은 내년 총선으로 가는데, 지금 윤석열의 개인 플레이도 안 통하고, 그죠? 또 윤석열의 국가 아젠다가 없어요. 응?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거 하지도 못해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국힘에서 총선을 승리하고 과반 의석을 갖고 와서 그때 노동연금,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하겠다. 되지도 않아요. 늦었어요. 응? 그거는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집권하자마자 그냥 휘몰아쳐야 돼요. 윤석열 얘가 정치를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민주당 놈들이 과반 의석 다수당이기 때문에 우리 아무것도 못해.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말을 하잖아요. 보수층에서도 합리적인 사람들, 유승민이라든가 이재호라든가 김종인 씨라든가 고고TV라든가 협상해라. 타협해라. 이재명 그거 보기 싫고 범죄자 같지만 만나라. 응? 네가 찾아가라. 근데 지는 말이야, 정치를 모르니까 더러운 놈 나 안 만날래. 저것들을 내가 왜 만나? 밑에 놈만 쪼고 있죠. 뭐 요번엔 차관을 갖다가 10명을 교체한대. 그게 끝나는 정권이에요. 차관 10명 교체하는. 장관이 문제가 있고 부가 문제가 있으면, 내각이 문제가 있으면 장관들을 날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차관 바꿔가지고 무슨 힘이 있어? 장관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장관 제끼고 차관하고 정치할 거야?
행정각부의 장관은 정치인들이죠. 정치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연금노동교육계획을 갖다가 아니 총선 끝나고 그걸 그때부터 스타트해봐 또 몇 년이 걸릴 텐데 그러면 민주당 놈은 더 악착같이 반대를 하겠죠. 응? 지금도 다수당인데 제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아마추어도 아니고 정치를 좆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응? 어젠다 발굴? 무슨 어젠다? 윤석열이가 어젠다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거랑 아젠다 있어요? 김건희가 가면서 말이야 대통령 질의를 하고 있고 나 미치겠어 걔 말하는 거 보면은 비엔날라 가서도 말이야 내가 한국 방문의 명예 총장으로서 해외 관광객을 모으겠다. 염려하지 말라. 한산모 씨가 가서는 말이야, 천공인 그 다음날 뒤따라가가지고 또, 희한한 소문이나 들고, 한산모 씨는 세계적인 문제, 제품이니까, 무형문화재니까, 이걸 알리겠다. 네가 어떻게 한산모 씨를 알려? 너 그럼 한산모 씨만 입고 다녀, 이거 사.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김기현이가 가장 큰 문제인데 김기현을 꼽음으로 해서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를 숙청함으로 해서 이준석은 그렇다 치고 김기현이가 지금 모든 문제점을 안고 있죠. 능력이 없다, 깜냥이 안 된다, 리더감도 안 된다, 윤석열이 시다발이다. 그게 국민들한테 찍혔으니 안 되는 거예요. 그 늙은이들 25%만 김기현은 지들도 알 거야. 김기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김기현도 지지하고 홍준표도 지지하고 이러고 있어. 그놈들은 아직까지도 유승민, 안철수, 김종인, 이준석, 김무성이 배신자 그 프레임 가지고 가서 지달들 하고 있어. 그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에요. 이준석 그놈은 좀 애가 조롱과 희롱과 평화와 싸가지가 좀 없지만은, 응? 이준석 대체한다고 장예찬, 김병민, 김가람 넣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김기현이라는 놈도 포용력이 없고 리더감이 안 되니까 맨날 애들같이 그 대변인들이 하게 놔두고 원내 총무들끼리 원내 대표들끼리 싸우면 되는데 이놈이 맨날 그 민주당 공격하고 이재명 공격하는 일뿐이 없죠. 그러니까 날라가지. 대표란 새끼가. 이재명 그 새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둘 다 날려야 되고. 그죠? 그리고 김기현이라는 것은 얘가 왜 그래 재산이 많냐. 그 정권에 전당대회 때 다 나왔잖아. 건물이 울산에 두세 개가 돼요. 땅도 막 맹지를 사가지고 말이야. 40배가 뛰었네, 400배가 뛰었네 나오고. 지 아들은 코인회사 말이야. 코인회사 임원인데, 한 번에 대박을 칠 수 있다 하고 지랄을 하고 있고, 나는 주식은 없는데 코인은 많다고 지 말로 옛날에 떠들었고, 또 이게 보면은, 과거에 그 루나 코인 사태, 거기 시드문을 내고 같은 계열의 회사다가 이런 나오고 있고, 이런 걸 놔두고 이재명 공격하다가 이재명이가, 네 아들의 성매매, 도박은 이런가, 이재명이 쪽팔리니까, 저 새끼 나보다 더 밑바닥이네? 저 새끼하고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김기현이한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재명의 성매매하고 그 아들의 성매매하고 도박은 애들 다 하는 거야.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데 그건 다 무혐의를 놨어. 근데 그걸 갖다 끄집어내는 이 여당 대표를 보면, 집권 여당 대표를 보면 이게 정치냐고요. 오히려 이재명이 피해 다니더라고. 야, 저 새끼 지 아들 저거 내가 한번 씹었더니 우리 아들 건드려. 쪽팔린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놈의 쉐기들 말이야.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윤석열과 또 윤석열의 측근, 불알 친구, 술 친구 이것들이 다 투입이 돼요, 요번에. 검사든 아니든. 그럼 핵심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한 곳만 보면 돼요. 안철수의 분당각을 집어내느냐, 뽑아내느냐, 안철수를. 그거 뽑으려고 시도하는 순간 완벽하게 넘어갑니다. 국민의힘은. 그 다음에, 조국이를 보시면 돼요. 조국이. 어제 내가 말씀드렸죠. 조국이 가장 유력하다. 조국이하고,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하고, 앞으로 읽어도 우병우, 뒤로 읽어도 우병우하고, 또 한동훈. 한동훈 저건 저래가지고 말이죠. 되지도 않아요. 저렇게 쪼잘스럽게 좁쌀 같지도 않고, 꾀만 내는 놈.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이준석하고 비슷하다니까. 깨만 내고 지 나라 시선 때문에 지들이 당하는 거. 지들이 거울아 누가 예쁘니 거울에 막 팍치는 거야 그 새끼들을. 거울은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응? 그러면은 조국이가 지금 보면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많죠. 민주당에서는 설랑설레 하죠. 그런데 관악갑 같은데 관악갑이나 을이나 관악구이나 보면 100% 당선이야. 민주당으로 가든 무소속으로 가든 조국이는.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이가 10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국민의 지지율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50% 돌파는 안 되고 45% 힘들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런데 과거 세력들이 지금 이명박에는 어느 정도 있고, 박근혜 세력들의 실제 회복과 명예회복이 반드시 나온다고 봐요, 저는. 그걸 막으려고 지금 탄핵의 강이라는 걸 프레임을 들고 윤석열과 국힘이 이런 분들 있죠. 그 유승민 계들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또 국힘 이것들 꼴통도 옛날에 친박이었다가 다 친윤으로 돌아간 것들도 그렇고 박근혜가 나오면 탄핵의 강이 다시 나온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민주당 저놈들은 보면은 이재명이나 작것 양아치 새끼가 지금 날아간다고. 안 그러면 분당을 시킬 수뿐이 없어. 응? 그 정도까지는 가고요. 근데 이쪽은 보면은 전부 다 윤석열한테 모여 있잖아요. 이준석 그놈한테 공천 받으려고 그러고 유승민도 그냥 외곽에서 지원 들어가고 그죠? 그런데 속으로는 이것들 나만 살면 돼 아니에요. 국힘 애들이. 그러면 박근혜가 또 어떤 박근혜 그 윤석열에 의해서 다 깜빵살이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실체회복과 명예회복을 노려요. 떨어지든 말든. 그럼 누가 유리하겠어요? 응? 그럼 못 막아요. 우병우 나온다는 거, 박근혜, 최경환 나온다는 거, 걔네들만 있겠어요? 또 있어요. 응? 윤석열이 지지율이 30% 왔다 갔다 하면은. 따라서, 이번에 그 총선 공천의 관전 포인트, 제일 중요한 건 안철수를 뽑아내느냐, 뽑아내기 위해 작업해가지고 안철수가 지키느냐의 문제인데, 뽑아내려고 시도하는 순간 국힘은 날아가요. 가장 큰 관전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조국이. 조국이 나오면 무조건 당선돼, 내가 보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